오늘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독고탁이 지난날 자신이 저질러온 잘못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독수리 술도가를 찾아가 용서를 비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독고탁은 오강수를 바라보며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강수, 너도 다 컸는데 이제 알 건 알아야지. 30년 전에 내가 갓난아기일 때 독수리 술도가 문 앞에 바구니에 담겨 있었어. 오장수랑 다른 형제들이 널 발견해서 오씨 집안의 아들로 키운 거지. 이 말을 들은 오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알고 살았던 가족관계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하지만 그래도 그때 술도가 사장님이 워낙 성격도 좋고 사람 좋아서 널 친아들처럼 사랑으로 키웠어. 그래도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오강수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강수는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강수가 떠난 후 독고탁은 장미애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장미애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너 저 녀석 비밀에 대해 아는 거 있으면 전부 말해. 하긴 당신은 오강수 갓난아기 때 유독 강수를 이뻐하긴 했었지. 내가 이번 기회에 독수리 술도가 놈들 아주 개박살을 내버리게. 당신은 오강수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 있는 거야? 장미애는 입술을 꽉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독고탁의 추궁에 심각하게 화를 냈습니다. 장미애의 격한 반응을 본 독고탁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만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독고탁은 장미애의 격한 반응을 보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걸 말해줘. 설마 오강수 당신 아들이야? 장미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아. 오강수는 내 아들이야. 독고탁은 이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자꾸 독수리 술도가에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이게 다 업보다 하면서 말했던 거구나. 장미애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숨겨왔어. 독고탁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강수가 장미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떠올랐고 그것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고탁은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30년 전 일을 정확히 말해줘. 왜 강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장미애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독수리 술도가에서 일하기 전에 어떤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강수를 임신했어. 하지만 그 남자는 강수를 낳자마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독고탁은 장미애의 이야기를 들으며 냉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때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어려웠어. 일자리도 없는 상황이었고 갓난아기를 혼자 돌볼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독수리 술도가 문 앞에 강수를 두고 왔어. 그럼 강수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군. 이미 세상에 없어. 강수는 친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자랐어. 독고탁은 이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보다는 계산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오강수가 자신과 혈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됐잖아. 장미애는 독고탁에게 쏘아대듯 말했습니다. 과연 당신 그 불같은 성격에 강수가 내 아들이니까 데려오자고 말했으면 데려왔을까?
난 절대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당신이랑 내가 독수리 술도가에서 공금 횡령해서 야반 도주했던 상황인데 내 아들 찾으러 어떻게 독수리 술도가를 다시 찾아갈 수 있겠냐? 그냥 나만 혼자 입 다물고 있으면 끝날 일이었고 나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 근데 당신이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상황을 만든 거 아니야. 독고탁은 30년 전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를 버린 건 당신 아니야? 나한테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마. 그러자 독고탁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30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 독고탁은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렸습니다. 고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몸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장미애는 독고탁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독고탁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빨리 구급차를 불러야 해. 장미애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를 부른 후 장미애는 가출한 세리에게도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미애가 보낸 문자를 본 세리는 당황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독고탁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독고탁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 설명했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는데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CT와 MRI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세리는 아버지 곁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장미애도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가족분들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세리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장미애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뇌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세리는 이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악성 종양이라니요? 그럼 암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보면 수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길게 보아도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세리는 바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미애도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자분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언제 알려드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장미애는 복잡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세리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장미애가 세리를 위로했습니다. 세리야, 너무 상심하지 마. 의사들이 최선을 다할 거야. 어떻게 상심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시한부라니. 멀리서 장미애와 세리를 지켜보던 독고탁은 혼자 병실로 돌아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오늘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미애가 오강수의 부모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껏 자신은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치졸했던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독고탁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독수리 술도가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야반 도주했던 일, 최근에 독수리 술도가에 쌀벌레 영상을 조작해서 뿌린 일,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그냥 나쁜 사람이었구나. 독고탁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독수리 술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장미애가 혼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실감했습니다. 세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세리야,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독고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살면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이제야 깨달았어. 세리야, 아빠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생겼어. 세리는 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죽다니, 아빠 그 사실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독고탁은 장미애와 세리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듣지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그리고 아빠는 그동안 독수리 술도가 사람들에게 너무 나쁜 짓을 했어. 이제 사과하고 용서받으러 가야겠어. 독고탁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생겨났고 진심으로 독수리 술도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독고탁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독고탁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세리에게 말했습니다. 세리야, 아빠랑 독수리 술도가에 가자. 독수리 술도가는 왜요? 사과하고 용서받으러 가야 해. 아빠가 저지른 잘못과 악행들을 용서받으러 가는 거야. 세리는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평소 자존심이 강했던 아빠가 먼저 사과하러 가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려고요?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독고탁과 세리는 독수리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독고탁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에 도착하자 오천수, 오흥수, 오범수, 오강수, 마광숙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독고탁이 갑자기 찾아온 것을 보고 모두 당황했습니다. 독고탁, 당신이 여긴 또 무슨 일이야?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마광숙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독고탁이 독수리 술도가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고탁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독고탁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독고탁,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야? 마 대표님,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30년 전에 공금을 횡령하고 도망간 것, 그리고 최근에 쌀벌레 영상을 조작해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준 것,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오천수는 독고탁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독고탁 아저씨,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사과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나쁘고 비열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독고탁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독수리 술도가 사람들도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고탁은 계속해서 무릎을 꿇은 채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오강수, 너는 장미애의 아들이지만 내가 장미애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오천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와이프는 저와 공금 횡령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애가 술도가로 강수를 찾으러 올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이 불같은 성격 때문에 아무런 사실도 알지 못했고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강수는 이미 자신의 출생에 대해 며칠 전 장미애에게 들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오천수는 오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수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형, 저는 장미애 씨의 친아들이에요.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오천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친동생처럼 키운 오강수의 친엄마가 장미애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독고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장미애를 도와주지 못해서 그 아이를 버린 사실도 모르고 강수가 있는 곳에 피해를 주고 괴롭혔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마광숙은 독고탁의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독고탁 씨,
이게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물론입니다. 저의 잘못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독고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신라주조의 지분 이양서입니다. 제 지분 51%를 독수리술도가에 넘기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독고탁이 자신의 회사를 통째로 넘기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광숙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신라주조를 독수리술도가에서 맡아서 운영해주세요. 마광숙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왜 저희에게 회사를 넘기시려는 거예요? 독고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뇌종양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고탁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신라주조를 독수리술도가에서 잘 운영해서 제가 끼친 피해를 보상받으세요. 오강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독고탁의 마지막 부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광숙은 독고탁의 진심을 느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독고탁 회장님, 이런 큰일을 갑자기 결정할 수는 없어요.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독고탁은 일어서서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독고탁과 세리가 떠난 후 독수리술도가 사람들은 오랫동안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